안녕하세요. 강권대 주식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선 어제 제가 어, 1일 1주 매매는 수익을 인증해 놓고 이번 달 한 5, 600 700 벌었다 해놓고 그걸 말씀 안 드린 것 같아서 인증부터 해드리고요. 이건 수익 계좌인데 제가 계좌가 좀 많아요. 그래서 한 두 개만 인증해 드릴게요. 단타하고 스윙하는 것만. 장기는 저도 좀 공개하기가 그렇고요. 어, 이렇게 벌었습니다. 이번 달.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원자재 쪽 안 한다고 했는데 오늘 할 게 원자재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오늘은 반성하는 의미로 좀 오늘 57만 원 벌었어도 저는 하나도 기쁘지가 않네요. 하면 안 되는 매매를 자꾸. 그러니까 이 맛을 보면 또 저 원자재 쪽에 손대게 되고 또 손대게 되면 또 크게 그쪽에서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 경험상. 그래서 좀 안 해야 되는데 오늘 너무 할 게 없어서 하고 말았습니다. 반성하는 의미로 자책 좀 하고요. 이제 금일 시장으로 넘어가서 우선 환율이 문제겠죠. 다른 거 다 볼 필요 없이 환율이 너무 높습니다. 환율이 기세가 너무 강하네요. 정부의 대응이 좀 필요한데 마땅히 아무리 창의적으로 생각해봐도 생각나는 게 없어요. 지금 뭐 통화 수화부 정도가 있는데 좀 타이밍을 놓친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정부의 외교적 입장을 볼 때 약간 탈중국이 그래도 전에는 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좀 줄타기가 허용되는 세계 정세였다면 지금은 완전히 좀 낙동강 오리알 수준의 서로 중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압박받는 외교 지형이기 때문에 좀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이 환율은 뭐 지수가 떨어지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환율이 떨어지면 뭐 지수고 뭐고 간에 완전히 뭐 실직자까지 기업이 도산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심각한 상황이고요. 이게 이유를 제가 여러 개 찾아봤는데 제가 볼 땐 하나 같아요. 이 미국 같은 경우가 이 달러 패권으로 양털깎기라고 하죠. 이제 어, 한 10년에 한 번 정도 그렇게 양털깎기를 해서 신흥국한테서 돈을 회수해 가는데 이번엔 그런 느낌이 아니고 약간 중국이 막 사우디랑도 접근하고 사우디도 예전처럼 말 잘 듣지 않는 상황이고 핵심은 이제 사우디가 만약에 유가 결제를 원유 결제를 이제 위안화를 받아주게 되면 미국 달러 패권에 정말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거든요. 뭐 큰 문제가 아닐지는 몰라도 어쨌든 노이즈가 되는 거고 그 노이즈는 이제 시장에 혼란을 주겠죠. 그 혼란에 이 경제가 큰 나라들은 잘 버티지만 우리나라처럼 이 내수 경제가 작은 나라들은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매우 걱정이 되고 그래서 좀 미국이 달러 패권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좀 강달러를 유도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쉽게 환율이 꺾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이제 기후 변화 문제까지 떴기 때문에 당분간 시장 원래 조심히 보던 거 더 조심히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코스피 2300까지는 종목 장세로 대응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시장 대비 강한 종목은 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박스권 하단 매매라든가 단 이제 돌파 매매 같은 건 조심해야겠죠. 이제 돌파 매매 같은 거는 절대 하면 안 되고 박스권 하단 매매나 1일 1주 매매로만 좀 대응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만약에 조정 국면으로 시장이 버텨준다면 저는 그냥 물린 거 탈출하는 용도로만 쓸 계획입니다. 배제하는 거죠. 저는 더 떨어질 거라고 가정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해서 현금 확보를 1순위로 목표 설정하겠습니다. 여기서 조정을 바닥을 살짝 잡고 N자로 돌려주는 상황은 배제해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볼 게 없으니까요. 그리고 매매 계획은 이제 이 원자재 쪽은 하면 안 되는데 오늘 정말 이쪽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제가 말해놓고 못 지키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한 부분이고, 그래도 어쨌든 전 안 하시길 바래요. 이쪽은 선물 투기꾼들 영향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이쪽에서 먹고 이쪽에서 잃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잃으면 굉장히 크게 잃을 수 있는 쪽이기 때문에 사료 쪽은 이 가뭄 때문에 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좀 이 식품 쪽으로만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식품 쪽은 너무 종목의 질이 안 좋고 그나마 농기계 쪽, 뭐 대동이나 TYM 정도 좋아하는데 굳이 시장에 내려오고 있는 좀 좋은 종목들이 많은데 이 거래가 안 터지고 있는 어쨌든 거래가 오늘 들어왔어야 이게 좀 테마로 작용한다 할 수 있거든요. 뭐 내일이나 모레 가뭄위기로 거래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냥 굳이 상승 추세인 종목을 하는 것보다는 하락을 대기하고 그 하락에서 기다리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매매 계획에서 이 원자재 쪽은 절대 접근하지 마시라고 언급하는 거고요. 그리고 박스권 매매로 해볼 만한 종목들 5개를 추려봤는데 이 세로닉스는 원래는 잡주였는데 이 LNF 모회사예요. LNF 모회사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박스권을 만들고 있죠. 이제 LNF는 좀 무겁고 그리고 늘 보면 저 세로넥스가 더 빠져요. 더 빠지기 때문에 LNF는 매수가까지 안 올 수도 있지만 세로닉스는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시총이 만만하다는 거. 시총이 만만하다는 건 짧게 먹고 빠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박스권 하단 19,000원이죠. 19,000원에서 사서 기다려주시고 19,000원에서 여기 18,000원 깨면 손절하는 식으로 그렇게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수적인 분들은 이 18,000원, 이 꼬리 채울 거다까지 계산하시고 18,000원에서 기다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맥스트는 이게 그 메타버스 편집 도구, 이제 회사에서 메타버스 가상 공간을 쉽게 만들 수 있는 도구 모음을 이제 제공하는 회사인데 키네마스터 같은 회사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유튜브 편집 도구죠. 얘가 유튜브 편집 앱을 해서 각광받던 회사인데 약간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가 이렇게 깨서 같이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메타버스 테마가 지금 안 좋잖아요. 이 성장주들은 실적은 없고 성장성만 있기 때문에 성장주들은 금리 인상기에 취약하잖아요. 근데 전 반대로 그런 취약기에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차피 단타 개념이니까 이 박스권 하단 14,500원쯤 사서 13,850원 깨면 이탈하는 손절하는 그런 영역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덱스터는 이제 영화의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하는 회사고 이제 CJ ENM하고 같이 투자를 좀 많이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원래는 쇼박스를 영화 투자로 보면 쇼박스를 봐야 되는데 저는 뭐 영화 투자라는 관점보다는 이 VFX 그 버추얼 스튜디오 그쪽 성장성을 좋게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하단에 왔을 때 그리고 덱스터 같은 경우는 차트적으로 중간중간 거래가 들어오고 있는 게 좀 매집의 흔적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오면 사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심텍 같은 경우는 사골매매 종목이에요. 사골매매 종목. 솔직히 저는 여기서 사고 깨져도 그냥 여기서 추가 매수하는 개념으로 접근할 건데 보시는 분들께서는 여기서 매수해 보시고 그냥 이 저점 이탈하면 34,800원 이탈하면 손절하는 쪽으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시다가 좀 내가 어느 정도 이 심택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식은 경험이거든요. 주식 아무리 공부 많이 해봐야 결국 경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엔 결국 뭐든지 다 경험해야 왜냐하면 심리가 굉장히 작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이론이
이론을 세워놓고 계획 매매를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결국 심리의 영향을 받아서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해보시다가 이 심택이란 종목의 질을 파악이 되시면 저처럼 이렇게 추가 매수하는 식으로 장기 수익 매매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전 이걸 좀 비중 싫기 때문에 심택 같은 경우는 LX 세미콘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오면 전 무조건 살 겁니다. 여러분들은 뭐 비중 같은 거 싫지 마시고 그냥 박스권 하단 매매 관점에서 접근하시길 바라겠고, 이렇게 장이 하락해도 이렇게 장이 하락할 때 특히 시장이 공포일 때 손절을 수십 번 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손절을 많이 하면 할수록 손절이 두렵지가 않거든요. 근데 손절 타이밍을 잠깐만 놓쳐도 이 줄줄 셀 때 결국 손절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탈하면 속임수일지라도 그 속임수 감안하고 그냥 속아준다. 1%로 속아준다 생각하시고 손절선 철저히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 대비 강한 섹터는 요새는 뭐 태조 이방원이죠 늘. 전 이 태조 이방원 중에서 조선 쪽은 너무 신고가라서, 그리고 또 조선 쪽 섹터가 그렇게 아무리 업황이 좋아도 질은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안 하고 방산도 너무 오른 것 같고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나마 지금 조정이 좀 시장 대비 나오고 있는 건 친환경 쪽 같아요. 현대에너지 솔루션 2차전지 쪽하고 현대에너지 솔루션 기다릴 거고 갭 공략 해볼 거고요. 왜냐하면 이 종목은 슈퍼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실적이 확인이 됐고 업황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시총도 작아요. 6,300억이면 친환경 치고 높은 게 아니고, 제가 대명에너지 그때 소개시켜 드린 것도 친환경주 중에 실적 나오는 친환경 기업 중에 시총이 가장 낮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친환경 쪽이 조정이 나온다면, 이번 시장 영향으로 환율 영향으로 조정이 나온다면 전 1순위로 현대에너지 솔루션. 이 주식수가 적기 때문에 올리기도 쉬운데 내리기도 또 쉬워요. 그래서 갑자기 팍팍 떨어질 수 있거든요. 전 그 팍팍 떨어지는 걸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가버리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이 갭 상단하고 46,000원 그리고 42,000원 이 하단 갭 하단까지 분할 매수 저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도 조정이 좀 깊죠. 2차전지에서는 LNF도 좋은데 LNF는 너무 무거우니까 세로닉스를 기다리고요. 만약에 이게 조정이 깊게 안 나온다면 그냥 좀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비엠이나 LNF나 다 양극재 대량 공급 이슈로 이제 공급 계약으로 오른 거잖아요. 전 2차전지 조정이 나온다면 포스코 케미칼을 1순위로 보겠습니다. 이거는 교과서에서도 나오는 내용인데, 기준봉이 있으면 이 기준봉 상단은 강력한 지지 구간이 됩니다. 여기까지 솔직히 와줄진 모르겠는데, 자, 늘 말씀드리다시피 와주면 땡큐인 종목을 기다리는 거예요. 와주면 땡큐인 종목 한 10개 찾아놓고 기다리면 뭐 한두 개 오지 않을까요? 한두 개 오면 그 한두 개 먹는 걸로 순환매가 되는 겁니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안전하게 주식 매매를 하는 길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절대 따라 올라타는 거는 지금 시장에선 특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 대비 강하다고 막 따라 올라타는 근거로 삼을 필요가 없어요. 안 하는 게 맞아요. 안 먹고 안 싸는 게 좋습니다. 오늘 특이 종목은 이렌텍이라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인데 2분기 보고서가 안 떴더라고요. 그래서 좀 실적이 매우 좋은 게, 예상 실적이 1,000억이나 되는데 1분기 실적도 잘 나왔는데 지금 2분기 실적이 안 나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걸 오늘 매수하려고 메모를 해놨었어요. 이 박스권 오면 바로 매수해야지. 근데 오늘은 뭐 감사 보고서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분기 보고서가. 그래서 좀 이거는 좀 많이 밑에서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갭에서 뭐 단타 정도 한번 해볼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 실적 좋은 기업에서
분기 보고서가 안 나오는 거는 약간 좀 횡령을 의심해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분기 보고서 나오는 거 확인하고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에브리봇은 1대1 무상증자가 있는데 이건 직장인분들을 위해서 좀 찾아 골라봤어요. 이거는 이 무상증자 이슈가 떴을 때 사지 마시고 이제 권리락 일정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직장인분들이 1일 1주처럼 적립식 매매도 좋지만 좀 여유자금 있으신 분들은 이런 일정주를 체크하시면 꽤 짭짤해요. 뭐 공모주처럼 공모주를 상장할 때 사는 게 아니고 공모주는 청약할 때 한두 주 그걸로 치킨값 버는 용도잖아요. 근데 일정주는 슈팅을 노리는 거죠. 일정 중에 가장 예를 들면 배당주를 2분기 말부터 3분기 초 사이에 배당주를 사는 게 그때가 배당주들이 가장 저렴할 때니까. 그럼 이 무상증자 이슈로 떴고 이제 어디까지 뜰지 모르겠는데 뭐 안 내려오면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권리락 전에는 만약 권리락 전까지 조정을 깊이 받는 부분이 온다면 담아두시고요. 그럼 이제 권리락 때 슈팅 나올 때 나오는 관점으로. 근데 계속 오른다. 너무 지금 로봇 테마도 성장성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는 상태라서 막 올려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냥 접근 안 하는 거죠. 제 투자 철학에는 이런 게 있어요. 기업도 중요하고, 실적도 중요하고, 성장성도 중요한데,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가격이에요, 가격. 이 주식이라는 건 어쨌든 장사거든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를 1순위로 두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도 비싸게 사면 손해를 봐요. 아무리 안 좋은 기업도 정말 밑바닥에서는 지옥을 갔다 오면 큰 슈팅이 나옵니다. 네. 이런 관점을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시장 많이 힘드신데, 제 투자 철학을 좀 믿으신다면 전혀 공포심 가질 필요 없고요. 오히려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길 정말 바랄게요. 뭐 이제까지 물린 것들은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뭐 언제 손절해야 될지 모르는 거고 또 본전까지 올 수도 있고 하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내 사정에 맞게. 내가 물린 게 많고 돈이 없어요. 그럼 일을 해야겠죠. 일을 해서 번 돈으로 적립식 매매를 하면 됩니다. 전혀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싸게 산다는 걸 항상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꼰대 같은 말 많이 해서 죄송하고요. 부족한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성투하시길 바랄게요.